더워. 어떻게 해야 돼 더우면? 몰라. 조금 창문을. 좀 열어줄까? 벌써 땀이 났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나 아까 비행기 날렸어. 열었어. 비행기를. 들어오기 전에 우리 또 후후 불어서 그렇지 뭐. 시원하냐? 얘들아. 자고 좀 꾸어라. 네네네. 이렇게 놀란 말이요? 충청도는 대한민국의 중심에 위치해 있어요. 이 지역에 있는 충주와 청주의 첫 글자를 따서 붙인 이름이지요. 충청도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로 나뉘어요. 충청남도는 서쪽으로 황해와 맞닿아 있으며 땅이 낮고 평평한 반면 충청북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만나는 땅이 없고 산이 많아요. 충청남도의 공주와 부여는 옛날 백제의 수도였던 것으로 백제의 귀중한 유물, 유적이 많이 발견되었어요. 대전광역시는 충청도의 가운데 있는 큰 도시예요. 100여 년 전 서울과 부산을 잇는 철도가 대전을 지나가면서부터 우리나라 교통의 중심지가 되었어요. 최첨단 연구단지가 들어서고 세계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과학도시로도 이름을 알리며 중부지방의 대표 도시로 자리 잡았어요. 세종특별자치시는 서울에 있던 중앙정부의 기관들이 옮겨오면서 새로 만들어진 도시예요. 서울에 몰려있는 나라의 중요한 기관들을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여러 지역이 골고루 발전하게 하려는 것이지요. 세종시는 특히 나라 살림을 하는 행정기관들이 모여있어서 행정수도라고도 불러요. 충청도, 대전, 세종의 위치. 충청도는 우리나라의 가운데 있어요. 충청남도와 충청북도로 나뉘는데 그 경계에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어요. 백제 역사 유적지구. 옛 백제 수도가 있던 자리인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의 백제 유적지 8곳을 통틀어 백제 역사 유적지구라고 해요. 특히 충청남도의 공주와 부여의 유적지 6곳이 모여있어 백제의 문화유산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청주 흥덕사와 직지 심체요절. 청주의 흥덕사는 지금까지 전해오는 금속 활자 인쇄본 중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진 책 직지 심체요절을 만든 곳이에요. 지금은 절이 있던 터만 남아있는데 그 옆에 청주 고인쇄 박물관을 세워 우리의 자랑스러운 인쇄 문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충청도의 먹거리. 충청도는 산과 평야, 바다, 갯벌이 모두 있어서 먹거리가 다양해요. 천안은 호두가 많이 나 호두과자를 처음 만들었고 바닷가인 태안은 꽃게, 서산은 어리굴젓이 유명해요. 산이 많고 그늘진 금산에서는 인삼이 잘 자라지요. 햇빛이 많이 내리쬐고 비가 적은 충주와 예산은 사과가 맛있어요. 교통의 중심지. 대전은 교통이 매우 발달한 도시예요. 위로는 경기도와 강원도, 아래로는 전라도와 경상도를 연결하는 길목이 있어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철도와 찾길이 거의 다 대전을 거쳐가죠. 대전국립중앙과학관. 과학기술 자료를 모으고 연구하는 곳이에요. 자연사, 과학기술, 자연과학 등을 주제로 한 다양한 전시품을 볼 수 있는데 트리케라톱스 화석, 달 암석 등이 대표적이에요. 우리나라 과학관의 중심으로서 전국의 과학관을 돕는 일도 해요. 대전 엑스포 과학공원. 엑스포는 세계 여러 나라가 참가하여 자기 나라에 자랑할 만한 기술이나 물건을 전시하는 행사예요. 우리나라에서는 1993년 대전에서 처음으로 엑스포가 열렸어요.
엑스포가 열렸던 장소는 과학공원으로 다시 꾸며서 시민과 학생들을 위한 전시 교육 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어요. 정부 세종청사. 나라의 일을 하는 국가기관을 정부라고 해요. 정부에는 나랏일을 나누어 맡은 여러 기관이 있는데 이것을 행정기관이라고 하죠. 정부 세종청사는 세종시에 있는 행정기관들이 모여서 일하는 곳이에요. 해미읍성. 충청남도 서산의 해미면에 있어요. 읍성은 산성과 달리 평야의 마을을 둘러싼 성벽이에요. 조선시대에 외구의 침입을 막으려고 만들었어요. 해안국립공원. 서해안에 자리 잡은 우리나라의 하나뿐인 해안국립공원이에요. 바다에 잠겼다 드러났다 하는 갯벌, 모래가 쌓인 언덕, 신기하게 생긴 바위와 크고 작은 섬들이 펼쳐지고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다양한 동물과 식물이 살아요. 보령 머드축제. 충청남도 보령의 대천 해수욕장에서 매년 여름에 열리는 축제예요. 서해의 깨끗한 갯벌에서 얻은 진흙으로 다양한 체험을 즐기며 놀아요. 마량리 동백나무숲. 바닷가 언덕에 500년 된 동백나무가 숲을 이루어 자라요. 언덕 위에 동백정에서 바라보는 해지는 모습이 아름답기로 유명하지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보호받는 곳이에요. 백제 고분군. 고분은 옛날에 만들어진 무덤이에요. 무덤이 여럿 모여있는 지역을 고분군이라고 하지요. 송산리 고분군은 백제 임금들의 무덤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그 중에 아름답기로 유명한 무령왕릉이 있어요. 무덤에서는 백제시대의 귀중한 유물도 많이 나왔어요. 능산리 고분군 근처의 절터에서는 백제 문화의 우수성을 대표하는 금동 대학로가 발견되어 국보로 지정되기도 했어요. 한산 모시. 모시풀의 껍질에서 뽑은 실로 짠 옷감을 모시라고 해요. 가볍고 시원해서 여름옷을 만드는 데 쓰지요. 한산에서 나는 모시는 임금에게 바칠 만큼 품질이 좋았대요. 공산성. 충청남도 공주에 있어요. 옛 백제의 수도였던 지금의 공주 지역을 방어하기 위해 세운 성이에요. 옛날 공주가 웅진으로 불릴 때에는 웅진성이라고 불렀어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의 부소산에 있는 산성이에요. 옛날 백제의 성왕은 웅진, 지금의 공주에서 사비, 지금의 부여로 수도를 옮겼어요. 부소산성은 사비성을 지키기 위해 세운 것으로 성 안에 백제의 유적이 많이 남아있어요. 정림사지 5층 석탑. 부여의 정림사터에는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있어요. 석탑은 돌로 만든 탑을 말해요. 부여의 백제 유적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백제 사람들의 돌 조각 솜씨를 잘 보여주지요. 법주사 팔상전. 속리산에 있는 법주사에는 팔상전이라는 목탑이 있어요. 마치 집처럼 생겼지만 나무로 만든 탑이에요. 다른 목탑들은 전쟁을 겪으며 불타 사라졌고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단 하나의 목탑이에요. 정이품 소나무. 법주사로 가는 길목에는 600년도 더 된 소나무가 있어요. 옛날 임금이 지나가는데 소나무 가지가 늘어져 가마가 걸리게 되었어요. 그러자 소나무가 스스로 가지를 들어 올렸고 감동한 임금이 소나무에게 정이품 벼슬을 내렸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국립해양생물자연관. 동물과 식물을 비롯해 바다에 사는 모든 생물을 연구하는 곳이에요. 바다를 보호하고 바다 동물을 구조하는 일도 함께해요. 충청도의 온천. 땅속의 열기로 따뜻한 물이 솟아나는 샘을 온천이라고 해요. 충청도에는 대전의 유성온천, 아산의 온양온천, 도구온천 등 온천이 많아요.
온천에 몸을 담그면 피부병과 신경통 등의 효과가 있어서 옛날 임금들도 충청도의 온천을 즐겨 찾았다고 해요. 청풍문화재 단지. 제천시의 청풍면은 아름다운 자연과 많은 문화 유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충주댐이 생기면서 마을이 물에 잠기게 되었지요. 청풍문화재단지는 청풍의 유적들을 옮겨와 옛 고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곳이에요. 온달산성. 충청북도 단양에 있어요. 돌을 쌓아 만든 성으로 고구려의 장수 온달의 이름을 따서 온달산성이라 불려요. 온달이 이 성을 쌓고 신라군과 싸우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져요. 고수동굴. 충청북도 단양에 있는 자연 동굴이에요. 다양하고 기묘한 모양의 종유석과 석순, 유석과 동굴 산호 등이 신비한 풍경을 이루어 아시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동굴이란 평가를 받기도 했어요. 도담 삼봉. 충청북도 단양에서 경치가 손꼽히게 아름다운 8곳을 단양 8경이라고 해요. 도담 삼봉은 이 단양 8경 중에 하나예요. 맑고 푸른 강물 가운데에 3개의 바위가 산봉우리처럼 솟아서 멋진 풍경을 이루지요. 의림지. 충청북도 제천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저수지예요. 저수지란 흐르는 물을 모아두는 곳이에요. 저수지가 있으면 물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쓸 수 있어요. 의림지는 지금도 농사 지을 때 필요한 물을 저장하는 데 쓰여요. 풍경이 아름다워서 관광객들도 즐겨 찾아요. 독립기념관. 우리나라는 35년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았어요. 나라를 잃었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 싸운 독립운동가들을 기리기 위해 지은 곳이에요. 역사 전시관과 기념물들을 볼 수 있어요. 아산 현충사. 충청남도 아산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사당이에요. 임진왜란 때 왜군을 무찌른 이순신 장군을 기리기 위해 지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썼던 칼, 장군의 일기인 난중일기와 편지 등도 전시해요. 전라도 광주광역시. 전라도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가 속한 지역이에요. 고려시대에 전주와 나주의 첫 글자를 따서 전라도라고 부른 것이 천년이 지난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어요.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를 아울러 호남지방이라고도 하지요. 전라도는 강을 끼고 펼쳐진 기름진 평야가 있어서 예부터 벼농사를 많이 지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쌀이 가장 많이 나는 지역이에요. 황해와 남해를 끼고 있는 전라남도는 섬이 아주 많아요. 우리나라에 있는 3천여 개의 섬 중 절반이 이곳에 있지요. 전라남도에 있는 광주광역시는 전라도에서 가장 큰 도시예요. 무등산이 우뚝 솟아있는 광주는 예부터 예술의 고장이라 불릴 만큼 훌륭한 예술가를 많이 배출했어요. 2년마다 광주 비엔날레라는 국제 미술 전람회도 열리지요. 광주는 역사적으로도 뜻깊은 도시예요.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광주 학생 항일운동, 독재에 맞서 광주 시민들이 들고 일어난 5.18 민주화 운동 등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서 왔답니다. 전라도 광주의 위치. 전라도는 한반도의 남쪽에 있어요. 황해와 맞닿아 있는 전라북도와 황해와 남해와 맞닿아 있는 전라남도로 나뉘어요. 광주광역시는 전라남도에 있어요. 전라도의 산과 평야. 전라도에는 지리산을 비롯해 덕유산, 내장산, 월출산 등 이름난 산이 많아요.
특히 지리산은 한라산에 이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고 전라도와 경상도에 걸쳐 있는 큰 산이에요. 전라도의 서쪽으로는 드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어요. 전라북도의 호남평야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평야예요. 얼마나 넓은지 들판과 하늘이 맞닿은 지평선을 볼 수 있지요. 전라남도에는 영산강 주변으로 펼쳐진 나주 평야가 있어요. 다도의 해상국립공원. 전라남도의 신안군, 진도군, 완도군, 고흥군, 여수시 일대의 바다와 섬들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어요. 다도해는 섬이 많다는 뜻이에요. 아름다운 섬들 사이로 오랫동안 파도와 바람에 깎이며 만들어진 신기한 모양의 바위, 동굴 등을 볼 수 있어요. 광주 무등산 수박. 무등산은 광주를 상징하는 산으로 시의 동쪽에 우뚝 솟아 있어요. 무등산과 함께 무등산 수박도 유명하지요. 무등산 수박은 크기가 보통 수박의 2배나 되고 맛이 달아서 인기가 좋아요. 광주 비엔날레. 비엔날레는 2년마다 열리는 국제미술 전람회를 뜻해요. 1995년부터 시작된 광주 비엔날레는 아시아에서 처음 열린 비엔날레로 하나의 주제를 표현한 세계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전시돼요. 목포항. 섬이 많은 전라도에서는 섬과 육지를 연결하는 배가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에요. 목포항은 섬과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을 운행하며 제주도와 부산항을 연결하는 전라도의 대표적인 항구예요. 국립 5.18 민주묘지.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독재 정치에 반대하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어요. 광주시에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는 이때 군인들의 총칼에 목숨을 잃은 시민들이 묻혀있는 묘지예요. 해마다 5월 18일이면 기념식을 치르며 이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려요. 전라도 광주광역시 새만금 방조제. 전라북도의 새만금 방조제는 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예요. 방조제는 바닷물의 흐름을 막기 위해 쌓은 둑이에요. 얕은 바다를 육지로 바꾸어 국토를 넓히지만 갯벌에 살던 생물이 집을 잃고 환경이 파괴되는 문제가 있어요. 변산반도 채석강. 변산반도 서쪽의 바위 절벽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강한 파도와 바람을 맞으며 책이 층층이 쌓인 것 같은 특이한 모양을 갖게 되었어요. 군산 근대문화유산 마을.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를 받던 때 일본은 군산 항구를 통해 전라도의 쌀을 일본으로 실어갔어요. 일본인들이 군산에 들어와 지은 서양식 건물이 모여있는 곳이에요. 전라도의 먹거리. 전라도는 산과 평야, 바다와 갯벌이 모두 있어서 먹을거리가 풍부해요. 고창 산기슭에서 복분자가 많이 나고 보성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녹차밭이 있어요. 영광의 바닷가에서는 조기를 소금에 절여 말린 굴비를 많이 만들어요. 무안 갯벌의 낙지, 벌교 갯벌의 꼬막 등도 유명하지요. 소세원. 옛날 조선시대에 양산보라는 사람이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내려가 산속에 지은 집이에요. 주변의 자연이 그대로 집 마당이 된 것처럼 자연과 어울리게 지은 건축물로 유명해요. 담양 중록원. 담양은 대나무가 잘 자라기로 유명한 고장이에요. 중록원은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다양한 대나무를 볼 수 있어요. 전라도의 농악과 판소리. 농악은 힘든 농사일을 할 때 꽹과리, 징, 장구 등의 악기를 연주하며 흥을 돋우던 우리 음악이에요.
판소리는 소리꾼이 북을 치는 고수와 함께 말과 노래, 몸짓을 섞어가며 이야기를 들려주지요. 심청가, 춘향가, 흥부가 등의 5마당이 남아있어요. 남원 광안루. 남원은 고전소설 춘향전의 배경이 된 고장이에요. 춘향전의 주인공인 이몽룡과 성춘향이 광안루에서 처음 만났다고 전해지지요. 광안루 앞에는 연못이 있고 연못에는 오작교라는 다리가 있어요. 다산 초당. 조선시대 대표적인 실학자인 다산 정약용이 전라남도 강진으로 귀향을 와 살았던 집이에요. 정약용은 이곳에서 많은 책을 썼어요. 고을을 다스리는 지방 관리들의 도리를 밝힌 책, 목민심서도 이곳에서 쓴 것이에요. 순천만 습지. 순천만은 세계적인 연안습지예요. 연안습지란 바닷물이 드나드는 물기 많은 땅을 말해요. 순천만에는 드넓은 갯벌과 갈대밭이 있어요. 갯벌에는 개, 짱둥어, 참갯지렁이 등이 살고 갈대밭에는 계절마다 수많은 종류의 철새가 찾아오지요. 나로 우주센터. 나로 우주센터는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위성 발사장이에요. 이곳에서 우리나라의 첫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3차에 걸쳐 발사됐어요. 1차, 2차 발사 때는 실패했지만 3차 발사 때는 마침내 성공했어요. 순천 나간 읍성. 순천시 나간면에 있는 조선시대의 읍성이에요. 읍성은 고을을 둘러서 쌓은 성을 말해요. 나간 읍성 안에는 조선시대 관아로 쓰던 건물과 100여 채의 초가집이 옛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섬진강 꽃길. 봄이 되면 섬진강 주변으로 봄꽃이 아름답게 피어요. 가장 먼저 피는 꽃은 매화예요. 매화 마을에서는 수만여 그루의 매화나무가 꽃을 피우지요. 매화의 뒤를 이어 피는 꽃은 산수유예요. 지리산 자락의 굴에는 우리나라에서 산수유 나무가 가장 많은 곳이에요. 지리산 노고단. 지리산은 우리나라에서 2번째로 높은 산이에요. 노고단은 천왕봉, 반야봉과 함께 지리산을 대표하는 봉우리지요. 지리산 신령인 노고 할머니에게 제사 지내는 곳이었대요. 전주 한옥마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옛날부터 짓고 살았던 우리 고유의 집을 한옥이라고 해요. 전주에는 700여 채의 한옥이 모여있는 한옥마을이 있어요. 한옥과 함께 다양한 전통 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요. 익산 미륵사지 석탑. 백제에서 가장 큰 절이었던 미륵사 터에 있어요.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석탑 중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탑이에요. 오랜 세월 동안 무너져 내려 6층만 남아있어요.